여러분, 남편은 시부모 회사에서 뼈 빠지게 일하면서도 한 달에 고작 230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시누이는요? 결혼 준비한다고 부모님이 3억 원을 퍼줬다는 사실 믿으시겠어요? 며느리인 저는 출산 선물로 받은 게 기저귀 몇 박스랑 현금 5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아이가 아파도 연락 한 통 없던 분들이 딸 앞에서는 외제차에 아파트 전세금까지. 이게 정말 가족의 모습일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8개월 된 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밤낮 없이 울어대는 아이를 안아달래고 겨우 잠든 틈을 타 설거지며 빨래를 하고 또다시 기저귀를 갈아치우는 게 제 하루의 전부예요. 사실 육아가 힘든 건 어느 집이든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제게 더 힘든 건 시댁의 차별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시부모님 회사에서 일한 지 벌써 3년이 됐습니다. 처음 들어갈 때만 해도 저는 가족이 같이 하는 일이니 조금 힘들어도 의지가 되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돌아옵니다. 주말에도 전화 한 통이면 불려 나가야 하고 연차라는 건 애초에 기대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대가가 고작 월급 230만 원이 전부입니다. 남편은 늘 제게 말했어요. 그래도 회사가 우리 부모님 거잖아. 내가 열심히 하면 언젠간 인정받겠지. 그 말이 저는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그 모습이 사실은 속으로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요. 그런데 더 억울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에게 늘 인색했습니다. 출산했을 때도 고생했으니까 이걸로 필요한 거 사라며 내민 건 현금 50만 원이 전부였어요. 물론 선물이야 액수로 따질 건 아니지만 문제는 그 뒤의 태도였습니다. 아이 열이 펄펄 끓어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안부 전화 한 통 없으셨습니다. 가끔 만나도 고생하지? 그래도 애는 네가 잘 봐야지. 우리는 바쁘다 하며 손살에 치는 게 전부였죠. 마치 며느리는 시댁의 손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처럼 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대우를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누이. 시누이는 저보다 4살 어리지만 늘 공주님 대접을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예쁘게 꾸미고 나타나면 시어머니는 우리 딸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라며 박수치듯 좋아하셨고 시아버지도 지갑을 열며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라를 입버릇처럼 달고 사셨습니다. 저는 그저 부모가 딸을 아끼는 게 나쁠 건 없지 하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별은 도를 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시누이가 집에 놀러와 저에게 웃으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언니, 나 이번에 결혼 준비하잖아. 엄마 아빠가 전세금 2억이랑 외제차 하나 뽑아주셨어. 예물비까지 합하면 한 3억은 해주신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희는 매달 200도 안 되는 월급으로 생활비와 육아비를 아껴가며 버티고 있는데 그 시부모님이 딸에게는 억 단위 돈을 아무렇지 않게 내어주셨다는 사실이 정말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시누이는 그때 제 얼굴을 보고 피식 웃더군요. 언니도 부모님한테 많이 받았잖아. 기저귀며 현금도 챙겨주셨다며. 다 공평한 거지 뭐. 순간 울컥했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말대꾸를 하면 며느리가 속 좁다는 소리를 들을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제 마음속에 쌓이던 불만은 폭풍처럼 커져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당신 회사에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월급이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시누이는 3억씩 받는데 우리는 왜 늘 없는 사람 취급을 받아야 해?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나도 알아. 근데 내가 그 얘기를 꺼내면 부모님이 뭐라고 할지 뻔하잖아. 난 그냥 참고 버티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그 대답이 더 서글펐습니다.
내 남편은 평생 아들로서의 사랑을 갈구하며 그저 묵묵히 머슴처럼 살아온 게 아닐까 싶어서요. 그러던 어느 날 시댁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시누이의 손을 잡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결혼하니까 엄마 아빠가 든든하게 해줘야지. 그래야 어디 가서 기죽지 않잖아. 그 순간 제 안에서 참아왔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없으셨는데 왜 딸에게만 그런 마음을 쏟으시는 걸까요? 저는 결국 입을 열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 남편은 하루 종일 회사에서 허리 휘도록 일하면서도 월급 230만 원이 전부인데 시누이한테는 몇 억씩 퍼주시는 게 정말 공평하다고 생각하세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이 동그래지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뭐라고? 며느리 주제에 지금 우리한테 대드는 거야? 시아버지도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끼어드느냐? 회사 일은 회사 일이고 집안일은 집안일이다. 그 자리에서 저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집안일이요? 그럼 우리는 가족이 아니란 말씀이세요? 남편은 평생 머슴처럼 부려먹으면서 딸은 금지옥엽처럼 대접하는 게 그게 정말 옳으신 건가요? 순간 제 옆에 앉아있던 남편이 제 말을 들으며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 얼굴엔 충격과 분노가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 이야기가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제 말이 떨어지자마자 분위기는 살얼음판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다가와 손가락질을 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가 지금 어디서 그런 소리를 내뱉는 거야? 며느리가 감히 시부모한테 따지는 게 말이 돼. 너희한테도 충분히 해줬잖아. 출산할 때도 챙겨주고 살림살이 할 수 있게 도와줬잖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님, 저희한테 해주신 게 뭔데요? 기저귀 몇 박스랑 현금 50만 원, 그게 다잖아요. 남편은 하루 종일 회사에서 고생하는데 월급은 턱없이 적고 아이가 아파도 안부 전화 한 번 안 주시잖아요. 그런데 시누이한텐 외제차에 아파트 전세금까지 이게 정말 공평하다고 생각하세요? 시아버지는 제 말을 가로막으며 책상을 쿵 하고 내리쳤습니다. 그만해라. 네가 뭘 안다고 우리 집 사정을 따지냐. 남자 일은 남자 일이야. 내 남편이 아직 능력이 없으니까 그만큼밖에 못 받는 거지. 언제까지 네가 나서서 부모 흉을 보려고 하느냐?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저는 그저 외부인일 뿐이라는 사실을요.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손쉽게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존재. 그 순간 옆에 있던 남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지금까지 저도 그냥 참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와이프 말이 맞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3년 동안 쉬는 날도 없이 일했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불려나가도 군소리 안 했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고작 230만 원, 이게 말이 됩니까? 시어머니가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내가 아직 배워야 할 게 많으니까 그렇지. 내 동생은 여자니까 우리가 챙겨주는 거고 넌 아들이니까 당연히 부모 사업을 이어받아야지. 남편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이어받는다고요? 제가 언제부터 인정받았습니까? 직원들 앞에서도 아버지는 늘 저를 하찮게 다루셨습니다. 제대로 된 보수도 없이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며 일만 시키셨죠. 그런데 동생은 단 한 번도 힘든 일 안 시키셨잖아요. 오히려 외제차에 집까지 사주셨죠. 그제야 시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건 내 동생이 여자라서 그래. 시집 가면 남편 집안에서 무시 안 당하려면 부모가 든든히 해줘야지.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남자는 원래 힘들게 살아야 하는 거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자는 원래 힘들게 살아야 한다.
그 논리로 남편은 평생 머슴처럼 살아야 하고 저는 그런 남편 옆에서 묵묵히 희생해야 한다는 뜻일까요? 저는 울컥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왜 아들은 당연히 고생해야 하고 딸은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 남편도 어머님, 아버님의 아들 아닙니까? 왜 사랑받아야 할 아들을 머슴처럼 부려먹으면서 딸만 금지옥엽 대접을 하시는 겁니까?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가 뭘 몰라서 그러는 거야. 내 남편은 어차피 부모님 회사 물려받을 사람이야. 그러니 지금 조금 힘든 건 당연하지. 나중에 다 내 남편 차지가 될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물려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희생만 강요받고 정작 인정은 못 받는데 그게 어떻게 가족입니까? 사랑 없는 유산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 순간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저 이제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저는 부모님의 인정 한마디가 듣고 싶어서 제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무시와 저임금뿐이었습니다. 동생한테는 아낌없이 퍼주시면서 저는 늘 아들이니까 당연하다는 말뿐이었죠.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다급하게 말렸습니다. 얘야, 내가 뭘 오해하는 거야. 우리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다. 너는 장남이니까 더 책임이 큰 거지. 너도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야.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이제는 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집에서는 영원히 머슴 같은 아들일 뿐이라는 거요. 저는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운전을 했습니다. 차 안은 적막했고 저는 혹시라도 그가 후회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웠습니다.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괜찮아? 남편은 한참 동안 대답이 없더니 결국 낮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동안 널 너무 외롭게 했지. 나도 알았어. 부모님이 날 얼마나 차별하는지 하지만 외면했어. 그냥 언젠가는 인정해 주실 거라고 스스로 속이고 살았어. 그런데 오늘 내가 말해줘서 나도 이제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았어.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야.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참았던 거야. 이제는 우리 가족부터 지켜야 해. 아기랑 나, 그리고 당신 그게 진짜 우리 가정이잖아.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부모님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 살 거야. 난 더 이상 머슴이 아니야. 아버지 아들이기 전에 내 남편이고 우리 아이의 아버지니까. 그의 눈빛에는 처음 보는 단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분명히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요. 그날 이후 시댁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우리가 모임 자리에 나오지 않자 몇 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자고 있던 시간이라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는데 시어머니의 얼굴은 예전처럼 당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죠. 얘야, 내가 오해를 한 것 같아. 엄마 아빠가 너한테 해준 게 없다고 생각하니 서운하다. 그래도 부모인데 널 생각하지 않은 적은 없다.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아들로서 인정받고 저희 가정이 가족으로서 존중받는 거.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걸 단 한 번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듯 잠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옆방에서 나온 남편이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저도 제 인생 살 겁니다. 부모님 회사에서 더는 일하지 않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더니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그럼 회사는 누가 있니? 네가 빠지면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데.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그건 아버지 몫입니다. 저는 제 몫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와이프와 아이, 제 가족을 지키는 게 제 우선이에요. 그 목소리에 담긴 단단한 결심은 저조차도 놀랄 만큼 굳세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며칠 뒤 직접 찾아와 화를 내셨습니다.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부모가 이렇게 길러놨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는구나. 남편은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대답했습니다. 은혜요? 아버지, 저는 은혜라고 느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돈도 유산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들로서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돌아온 건 머슴 같은 대우뿐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잠시 말이 막히더니 결국 손사래를 치며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시댁은 우리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혹시 우리가 의지할 곳이 사라지는 건 아닐까? 앞으로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의지했던 건 가족이라는 이름을 빌린 굴레였다는 걸요. 존중 없는 도움은 도움이 아니었고 사랑 없는 유산은 짐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배운 기술을 살려 작은 사업을 준비했고 저는 아이를 돌보며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최소한 우리는 더 이상 시댁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아이가 잠든 후 남편과 마주 앉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힘들어도 좋아. 이제는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 수 있으니까.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지켜주려는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가족이 되는 것이다. 우린 이제야 비로소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단순히 시댁의 차별을 고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혹시라도 저처럼 누군가의 인정만 바라보다가 스스로를 잃어버린 분들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당신은 누군가의 머슴이 아닙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아내이자 남편이고 누군가의 부모이고 무엇보다도 당신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감내하라고 강요하는 부당한 차별과 희생 앞에서 우리는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나의 삶을 살겠다. 진짜 가족은 존중과 사랑으로 이어진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지금도 시댁이나 가족의 차별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부부는 이제 서로를 지켜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는 절대 똑같은 상처를 물려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제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공감과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